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팸 본디에게 일을 맡겨라.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녀는 정말 훌륭하다.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질 당했고 그들은 2024년에도 똑같은 일을 시도했다. 그녀는 법무장관으로서 바로 그 일을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써놓았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트루스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 팸 번디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 조사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 지금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제프리 앱슈타인 파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앱슈타인 파일 논란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마가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슈타인 파일에 대한 집착을 멈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내 my boys, my girls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은 모두 팸 본디 법무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녀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 팀, 마가다, 마가. 한 팀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팸 본디가 제 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디 장관이 부정선거 조사를 하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죽음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어디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됐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제프리 앱슈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디 장관은 이번 주 초 앱슈타인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할 의뢰인 명단이 고객 명단이 없다는 거죠. 고객 명단이 없고 감옥에서 앱슈타인 자살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후에 보수주의 논평가로 유명한 로라 루머라는 분이 이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이 앱슈타인 관련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 결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 내 갈등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앱슈타인 파일에 보면은 미성년자를 성상납했다 해가지고 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데 거기에 고객으로 왔던 사람들 뭐 빌 클린턴부터 뭐 빌 게이츠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우악 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장본인인 제프리 앱슈타인은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한 거 가지고도 이게 상당히 의혹이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클린턴이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혹시 힐러리 클린턴이 뭔 일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힐러리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런 그 분위기 뭐 따지고 보면 음모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주의자들 특히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확산하고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팸 본디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캐시 파텔 FBI 국장도 과거에는 본인들이 그런 부서를 맡기 전에는 이게 제프리 앱슈타인 파일 공개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디 장관도요.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앱슈타인 파일 내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앱슈타인이 있다. 곧 공개할 거다. 이랬죠.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곧 공개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디 장관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FBI에서 파일을 넘겨주지 않고 지금 덮고 있다. 이런 컴플레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 몇 달을 시간을 끌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고객 명단이 없댄다. 원래 그런 게 없었댄다.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댄 본지노도 그렇고 캐시 파텔도 그렇고 도대체 당신들이 그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을 지금 뒤집는 거냐 반발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 워룸을 진행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 예전에 트럼프의 전략 고문을 맡았던 스티브 배넌은 이 반 본디 법무장관을 해고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 설치해, 특검. 이 제프리 앱슈타인 파일에 대해서 조사하는 특검을 설치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우파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워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지 마. 우리 편끼리 왜 싸워? 그러지 말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정선거 조사에 집중해야 돼. 그거 하게 내버려둬. 그거 말고 지금 수사할 것도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 에프슈타인 얘기 가지고 더 이상 꺼내지 마 이렇게 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댄 반지노도 그렇고 캐시 파텔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하고 FBI 간에 그러한 갈등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또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토드 블렌치 법무차관이 지난 금요일 성명을 내고 이 악시오스를 포함한 주요 매체들이 루머가 지적한 것을 두둔하면서 이 법무부 내에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FBI가 법무부한테 반발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갈등설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 가짜 뉴스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에프슈타인 파일 관련 FBI와 법무부 공동 메모 작성에 파텔 그리고 반지노도 같이 긴밀히 협력을 했다. 최종 결론을 낼 때 파텔도 그렇고 본지노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메모 내용과 메모에 명시된 결론에 서명했다. 이 메모의 작성 및 공개 과정에서 FBI와 법무부 수뇌부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 이게 법무 차관이 내놓은 성명서 내용입니다. 안디 장관은 상당히 본인의 예전에 자신 있게 앱슈타인 파일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 입장이 지금 굉장히 난처해지게 됐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법무부가 앱슈타인 조사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부정선거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점이 재차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예, 재차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텍사스에서 15명 선거사범 체포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 6월 말에는 애리조나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도 선거사범으로 좀 체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거 관료가 선거 관리관이죠. 매니저가 이 도미니언 기계의 컴퓨터 기계 개표기 전자개표기 기계에 사용하는 열쇠하고 보안 코드를 그냥 사사로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녔던 밖으로 가지고 나갔던 원래 거기서 밖으로 가져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게 고스란히 CCTV에 다 촬영이 되면서 기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지금 50개 주 전체에 대해서 유권자 명단을 내놔라 해가지고 현재 유권자 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가짜 신분증을 보내가지고 가짜 유권자 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적발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저희가 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나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했듯이 지금 미국 쪽에서 이미 그 린델, 마크 린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2020년 그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500만 달러 현상금까지 걸면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이 근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내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500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현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지금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사이버 공격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린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에 몇 개 주를 다니면서요.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부 그리고 선거 시스템이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 컨설팅을 받고 법을 바꾼 주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주도 그랬고 조지아도 그랬고요. 여러 주들이 그 컨설팅을 받고 법을 새로 정비하고 유권자 명단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린델이 내놓은 자료들 근거 자료들을 보면은 그 2020년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2014년 선거에도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결과가 트럼프의 승리로 결론이 날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2020년 사이버 공격도 그렇고 보면은 이것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그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국도 있었다라는 거.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그럼 이제 미국의 연방 법무부가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결국에는 한국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